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상품화폐에 이어 오늘은 금속화폐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판타지 배경의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보면 전 세계에 통용되는 드래곤 금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금화이길래 그 큰 대륙 전체에서 화폐로서의 신용을 가지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도 대륙 한두 개 정도 뛰어넘는 신용을 가진 금화는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속 화폐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금화의 세계를 파고들어 봅시다. 초기의 금속 화폐는 통일된 규격 없이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금속 화폐로는 중국의 명도정과 한반도의 철정을 들 수 있는데 모양과 크기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들쭉날쭉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통일된 규격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무게를 재서 가치를 확인해야 했는데 불편한 일이었지만 당시 금속은 매우 귀했기에 소홀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밀도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왕에게 왕관에 은이 섞이지 않았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무게가 같은 왕관이지만 물에 넣으면 밀도가 달라 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유명한 사례죠. 왕조차 속았을 정도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벌어졌던 걸까요? 이렇게 속고 속이다 지친 사람들은 금속 주조술이 발달하자 자연스럽게 일정한 무게와 밀도로 규격화된 주화, 즉 금속 화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금과 은은 희귀하고 반짝여서 고대부터 귀한 광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녹이 잘 슬지 않고 다루기 쉬워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전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금화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7세기경 리디아 지방에서 만들어진 리디아의 사자입니다. 그 이후로 곳곳에서 다양한 금화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쓰인 유명한 금화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화폐이니 한번 보고 넘어가 봅시다. 사실 달란트는 실제로 쓰이기에는 어마무시하게 큰 단위였습니다. 금 1달란트는 암포라 하나를 꽉 채우는 물의 질량과 같은 무게였는데 그건 지금으로 금 26kg에 달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져보면 무려 13억 3,500만원에 달합니다. 이렇듯 금화는 실생활에서 쓰기에는 너무 큰 단위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금속으로 만든 화폐들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세겔, 로마의 은화 데나리오스, 그리스의 은화 드라크마, 중국의 은화 은정이 있었고 동과 구리, 청동으로 만든 주화도 쓰였습니다. 그래도 상업이 발전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가장 많이 주조된 것은 역시 금화였습니다. 금화는 고대에서 중세 그리고 근세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았습니다. 로마에서 만들어진 솔리두스 금화와 이슬람권의 디나르, 피렌체의 플로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의 두카트는 중세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쓰인 명실상부한 지중해의 기축 통화였습니다. 두카트의 가치는 금화 하나에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지폐보다는 수표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소액은 은화와 동화 그리고 물물 교환과 상품화폐 형태로 근세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화폐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중세시대에 힘 좀 있다 하는 왕과 영주들은 하나같이 자신들만의 화폐를 주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도 불리는 신요리지를 얻기 위함이었는데요. 신요리지가 뭔지 간단히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은행에서 만원짜리 지폐를 한 장 만드는데 5,000원이 든다고 하면 국가는 만원 한 장을 찍을 때마다 5,000원의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이때 국가가 얻는 이득 5,000원을 신요리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돈의 실제 액면가는 생산 비용보다 높았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왕과 영주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쉽사리 돈을 벌 수 있었기에 중세 수많은 영주들에 의해 수많은 금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금화들의 완성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너무 조악해서 화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죠. 거기에 금화 제작자와 사용자는 이런 상황을 나란히 더 나쁘게 만들었는데 제작자들은 금화라고 해놓고 불순물을 섞거나 심지어는 구리에 금도금을 해서 금을 빼돌렸습니다. 반대로 사용자들은 좋은 금화가 있으면 그 테두리를 깎아서 금을 빼돌렸습니다. 이 와중에 금화의 질은 점점 나빠져갔죠. 손상된 금화들 때문에 결국 예전처럼 금화의 무게를 제어하는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상태가 좋은 금화, 즉 양화는 본인들이 간직하고 질이 나쁜 금화, 즉 악화만 시장에 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쫓아내는 현상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금화를 들고 다니는 것은 원래 무겁고 위험했습니다. 거기에 질 나쁜 화폐만 돌아다니자 사람들은 결국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금화를 은행에 맡기고 내가 그것을 맡겼다는 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서를 건네주면서 이 증서를 은행에 가져가면 금화를 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고 금화만큼의 물건을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금속 화폐는 지폐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지폐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으로 바꿔주는 지폐, 다시 말해 태환 지폐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 태환 지폐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달러가 세계 최강의 화폐가 되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